네, 우선은 미국의 경기 모멘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뭐 성장이나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굉장히 약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달러도 앞으로는 점점 더 약해지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렇게 달러가 약해지는 방향을 따라서 좀 환율도 내려가는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 영업부 한만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이민혁입니다. 네, 이번 주 정말 환율 변동성 좀 극심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2, 30원 정도는 거의 이제 우습게 네. 계속 위아래로 움직였던 장인 것 같은데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극심했죠. 고점은 한 1428원, 네. 거기서 근데 또 저점은 1390원 정도. 네, 한 상당히 40원 정도 이렇게 움직였는데 네. 뭐 일간 변동폭은 거의 30원에 가까웠었고요. 네. 사실 이 정도 장이면은 뭐 예측에는 거의 의미가 없다 정도로 보시면 예측보다는 대응이 중요하다. 그쵸. 네. 우선 뭐 이벤트부터 짚어보자면 이번 주 월요일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있었죠. 네. 좀 뭐 간단히 짚어드리자면 미국이 이제 대중관세를 기존 145%에서 30%로 낮췄고 네. 중국은 대미관세율을 115%에서 10%로 그러니까 양국이 각각 115%포인트씩 관세율을 굉장히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그렇네. 사실 이 정도 소식은 시장에서 예상보다 굉장히 큰 폭의 관세율 인하였고요. 네. 이렇게 미중 합의가 이루어지다 보니 미국 달러 인덱스도 상당히 급등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관세가 낮아지다 보니 미국의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고 그동안 굉장히 약해졌었던 미국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가 다시 좀 회복되면서 달러 가치도 상당히 좀 오르지 않았나라고 싶고 이번 주 좀 뜬금없는 뉴스가 주중에 나오기도 네. 했었는데 오래된 날짜죠. 5월 5일에 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ADB 연차총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국과 미국의 재무 당국자들이 서로 만나서 네. 뭐 1시간 동안 환율 정책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런 소식이 이제 보도가 됐었거든요. 나오고 나서부터 환율이 1410원에서 1390원대까지 네, 기억나네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좀 뭐 미국의 의도도 있겠지만 한미 협상이 좀 좋은 방향으로 네. 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해서 원화가 좀 강화, 좀 세진 그런 거로 볼 수 있을까요? 이번 한미 환율 협상에 대해서는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보기보다는 네네. 미국 정부가 그동안 이제 대만 달러도 마찬가지고 뭐 한국 원화 가치에 대해서도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평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환율 협상을 하면서 미국 측에서 한국 원화 가치 절상을 요구한 게 아닌가 좀 이런 의심들이 생기면서 환율도 굉장히 빠르게 급락한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무엇보다 좀 변동성이 큰 만큼 사실 예측보단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음 주 이제 이벤트들 위주로 좀 살펴보면서 저희 좀 주시를 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좀 중요한 이벤트 정리 한번 해주시죠. 우선 다음 주 나오는 경제 지표로는 중국의 4월 소매 판매가 월요일에 나오고요. 네. 미국의 4월 경기 선행 지수도 같은 날 월요일에 나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금요일에 나오는데 우선은 뭐 다음 주에 외환 시장 입장에서 크게 뭐 주목할 만한 경제 지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단 경제 지표 하나하나의 영향력은 좀 떨어지지 않나 뭐 생각이 되고 다만 최근에 이제 나온 이번 주에 나온 뭐 미국의 소비 지표라든지 네네네. 물가 지표가 굉장히 시장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잖아요. 네네. 이런 측면에서 다음 주에 미국의 경기 모멘텀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땐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오는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우선은 경기 선행 지수는 최근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진다. 점점 더 안 좋아질 거라는 그런 시그널이죠. 이번에 4월 경기 선행 지수 컨센도 네. 뭐 전월비 0.8%이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아마 달러 가치도 점점 더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 이제 아무래도 원화 이제 오랜만에 1,300원대를 봐서 그런지 원화가 좀 이제 강세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미중 협상이 좀 타결되면서 네. 미국 쪽이든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완화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달러 인덱스도 상승했고 네. 요게 저희가 이제 일시적인 걸까요? 아니면 좀 중장기적 추세로 이제는 좀 원화가 강세를 받는 달러는 좀 약세로 가는 추세에 들어갔다고 보실까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미중 협상이 좀 타결되고 나서 달러
달러 인덱스가 오르기는 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달러가 강해지는 거는 좀 일시적인 흐름에 그치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좀 더 긴 시기에서 봤을 때 달러는 더 약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의 앞으로의 어떤 경기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할 것 같다. 이런 부분 때문인데 사실 트럼프 취임 전과 후를 비교해봐도 최근 미국 경기에 대한 그 시장의 판단이 명확하게 갈리거든요. 네. 우선 첫 번째는 뭐 이번 주에 나온 경제 지표들도 그렇고 미국의 어떤 뭐 소비 지표라든지 물가 지표들이 예상보다 굉장히 좀 낮게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경기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다. 이런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관세죠. 물론 이제 미중 간의 협의를 통해서 관세가 많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사실 이 관세라는 게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원래 바이든 정부 때는 이런 뭐 상호 관세 이런 이슈가 전혀 없었고, 이런 관세는 오히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생긴 거고, 최근에 뭐 다른 나라들과 협상을 하면서 관세를 낮추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기본 관세율인 10%는 유지하겠다. 네. 이게 또 미국 정부의 기조라서 이렇게 관세율이 유지된다면 앞으로 이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미국 경제도 점점 더 나빠지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미국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입니다. 사실 최근에 이슈가 사그라들기는 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뭐 파월 연준 의장을 뭐 해임하겠다. 연준의 뭐 그런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도 하고 있고요. 네. 워낙에 또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성도 크다 보니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달러 자산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안전 자산, 가장 믿을 수 있는 자산이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많이 생기지 않나 싶고요. 사실 이 부분도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 주식, 채권 비롯해서 미국 자산이 전반적으로 다 좋았는데 올해 들어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뭐 연준도 흔들고 이러다 보니 미국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 싶고, 이런 뭐 좀 경기적인 부분 그리고 뭐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도 부분,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앞으로도 달러는 점점 더 약해지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러는 이제 좀 약해질 걸로 중장기 추세를 보셨는데, 하지만 저희 원화도 어쨌든 한국도 좀 강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저평가됐다. 맞습니다. 라고들 많이 말을 해주시는데, 또 요번에 좀 미중 협상 좀 되고 막 이러면서 저희 아시아 통화들의 좀 방향은 지금 어떤가요? 일단 아시아 통화들은 전반적인 추세를 보자면 미 달러 대비 점점 강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중국 위안화는 미중 협상 타결되고 나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고, 네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대만 달러도 네네. 어떤 뭐 미국 정부가 통화 절상을 압박할 수 있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굉장히 또 강해지기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원화가 강세 모멘텀으로 가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원화에 대해서는 좀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사실 원화 가치라고 하면은 다른 아시아 통화에 그렇게 같이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 경기적인 측면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최근 나오고 있는 뭐 지표들을 보면 뭐 우리나라 1분기 성장률은 또 역성장이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수출도 그렇게 뭐 좋은 상태가 아니고, 뭐 경기도 그렇게 안 좋고, 뭐 수출도 그렇게까지 뭐 작년만큼 좋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측면까지 고려를 한다면 글로벌리 달러 약세기 때문에 환율이 내려가는 방향은 맞지만 국내 경기가 안 좋다는 측면에서 그 내려가는 속도는 좀 기대보다는 느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국내 저희 한국에 좀 펀더멘탈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 조금 이제 관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 주 저희 환율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미국의 경기 모멘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뭐 성장이나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굉장히 약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달러도 앞으로는 점점 더 약해지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렇게 달러가 약해지는 방향을 따라서 좀 환율도 내려가는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어서 다음 주에도 좀 환율 협상에 대한 기대가 좀 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달러원 환율도 다음 주에 1,400원을 좀 하회하는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단은 어느 정도 보실까요? 일단 뭐 내려가는 방향이라고는 해도 다음 주에 뭐 경제 지표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 이벤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1380원에서는 계속 강하게 막히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내려간다고 해도 아마 1380원대에서 막히지 않을까 싶고, 만약 거기서 더 내려간다면 하락 모멘텀이 더 세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단으로는
경우는 최근에 좀 환율이 알 수 없는 어떤 수급 요인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큰 것 같아요. 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환율이 다시 일시적으로 1,400원을 넘을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하지는 못한다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뭐 미국 경기나 달러 흐름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이 돼서 다음 주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380원에서 1,410원으로 예상합니다. 네, 레인지는 좀 크지만 이제 어쨌든 방향을 좀 무게감 아래로 두고 네. 1,400원 이상의 좀 환율이 왔을 때는 좀 떨어질 수 있는 걸 감안하고 네. 이제 뭐 매도 포지션을 잡거나 네. 뭐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유로 원 환율 부탁드릴게요. 최근 뭐 유로 같은 경우는 유로화가 달러 대비 굉장히 약세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 주 중에는 좀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반면 이제 한국 원화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환율 협상에 대한 그런 기대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유로화보다 원화가 강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부분을 본다면 다음 주 유로 원 환율은 이번 주보다는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다음 주 유로 원 환율 레인지는 1,540원에서 1,580원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엔화 역시 유로와 마찬가지로 좀 숨고르기 상태에 들어가면서 좀 정체된 흐름이거든요. 현재 달러 대비 한 145엔 정도에서 이렇게 멈춰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음 주도 이번 주와 비슷한 레인지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 주 N1 환율 레인지는 950원에서 970원으로 예상합니다. 네, 아무래도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오르고 내리는 게 더 많다 보니 이제 많은 물량들이 더 체결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네. 시장에서는 좀 호가가 얇은 만큼 더 움직임이 아무래도 그 레인지 안에서는 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 좀 보시면서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한 주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